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마루 관계연구소 전보영 TV의 전보영 소장입니다. 네, 제가 그동안 계속해서 부부 관련된 영상을 올렸는데요. 오늘은 부모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많은 부모님 여러분, 부모 역할하는 거 쉬우세요? 아니죠.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부모 역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부모이고 또 부모 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도 저희 아이들 양육하면서 눈물로 밤을 지새운 날이 너무너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의 어려움이 너무나도 많았기에 여러분들과 함께 부모 역할에 있어서의 어려움을 조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부모 교육을 다닐 때요, 사전 질문을 꽤 많이 받아요. 그리고 현장에서도 부모님들한테 많은 질문을 받는데 부모님들의 질문은 정말 디테일하세요. 뭐 예를 들어서 떼를 쓰고 있는 아이들한테 안 돼라고 얘기했는데 아이가 말을 듣지 않아요. 언제까지 제가 기다려줘야 할까요? 아이한테 안 된다는 얘기를 하루 종일 해도 괜찮을까요? 이런 얘기서부터 형제자매가 계속 싸우는데 저는 누구의 편을 들어야 될까요? 편을 들면 안 되는 걸까요? 혹은 개입하면 안 되는 걸까요? 사실은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너무나도 많은 고민을 하게 되죠. 그때마다 챗GPT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전문가를 찾아갈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부모의 역할이라고 하는 건 365일 24시간 언제 일어나지 못할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당연히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하나 아이가 이럴 때마다 부모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묻고 답하는 건 사실 의미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부모가 어떻게 부모 역할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 그 핵심을 알고 그 상황에 따라서 부모가 융통성 있게 부모 역할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모에게 오늘 구해봅니다. 여러분, 부모 역할의 핵심에 대해서 같이 나눌 건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총 3가지 질문을 조금 드리려고 해요. 그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이 조금 답해 보시고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드리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부모 역할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되게 어려운 질문이죠, 여러분. 부모 역할. 결국에는 어떤 것의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 결과는 바로 자녀들의 독립입니다. 아주 쉽게 설명하자면 부모가 없어도 자녀가 스스로의 일상을 살아가고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서 양육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제가 이제 대학생들과 함께 만난 지 15년 차가 되면서 제가 아이들한테 어떤 과제를 내주냐면 대학생들한테 자기 가족에 대한 분석을 해보라고 해요. 그래서 나의 아버지는 이런 사람이고 나의 어머니는 이런 사람이고 그래서 나는 어떻게 양육되고 어떻게 길러져 온 것 같다 라고 자신을 조금 분석해 보라고 하거든요. 그때마다 자신이 부모들과 있었던 일들과 에피소드, 그로 인한 감사함, 그로 인한 억울함, 속상함, 답답한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 다 그렇게 기재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이제 벌써 되게 그래서 그 많은 과제를 진짜 많이 읽으면서 제가 느꼈었던 거를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이들이요, 자녀들이요, 부모에 대해서 제일 이해가 안 되고 답답하고 서운하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한맺히는 것. 그 경험은 뭘 것 같으세요, 여러분? 그건 바로 부모님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엄마 아빠가 너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너가 지금 나한테 이래? 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라고 합니다. 사실은 이 얘기를 듣는 부모님들은 굉장히 억울하고 굉장히 속상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부모는 진짜 모든 에너지를 다 끌어서 자녀를 위해서 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막상 자녀들은 그거를 원하지 않았을 때도 있고 그
부모가 원하는 방식대로 자녀들에게 했기 때문에 자녀가 원치 않은 부모의 역할 수행 때문에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랑 한번 우리 다짐 한번 해볼까요? 부모 역할하면서 여러분, 자녀와 적이 되는 부모는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노고와 내 어려움, 자녀들한테 책임져 라고 하는 부모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꼭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여러분, 정말 역설적이게도 부모 역할하는데 목숨 걸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모 역할에 100% 나의 에너지를 다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 자녀들도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부모님이 너무 중요해요. 부모님이 건강하지 않으면, 부모님이 스트레스 받으면 사실 자녀에게 좋은 부모 되기 어렵습니다. 부모 역할 너무 힘든 거 저도 너무너무 잘 알거든요. 근데 기쁘게 부모 역할 하기 위해서 부모가 자녀들한테 에너지 100% 쓰시면 안 됩니다. 우리 약속해봐요, 부모님들. 그냥 나를 위한 삶을 사시고, 그리고 나서 나에게 좋은 에너지가 만든 걸로 좋은 에너지를 자녀에게 주는 우리 그런 부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부모님 스트레스 관리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건강 관리 너무 중요합니다.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좋은 내가 되는 것, 그게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 여러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에요. 가장 좋은 부모의 양육 태도는 무엇일까요? 양육 태도라 하면 어떻게 자녀를 키우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여러분? 많은 부모님들 알고 계시죠? 맞아요. 일관성 있는 부모. 근데 전 세상에서 이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어쩌면 제일 불가능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나도 내 안에서 일관성 있으세요? 아니, 그렇지 않잖아요. 나도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게 사람인데 어떻게 역할을 수행하면서 일관성 있는 부모가 될 수 있겠어요? 사실 얘는 불가능해요, 여러분. 불가능해. 근데 우리 부모이기 때문에 불가능에 도전하면서 사시잖아요. 원칙은 일관성 있는 부모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자입니다. 그리고 나서 만약에 내가 일관성이 없었더라면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잖아요. 엄마, 이럴 때는 된다고 왜 하고 왜 이럴 때는 안 된다고 해? 아, 그랬어? 엄마가 이럴 때는 된다고 하고 이럴 때는 안 된다고 했어. 미안해. 엄마가 좀 실수했네? 이렇게 해서 넘기셔도 괜찮아요. 왜냐면 여러분, 부모 자녀 관계는 하루 이틀만 잘 지내면 되는 관계 아니잖아요. 평생 동안 잘 지내는 관계라고 한다면 고마울 땐 고맙다고, 미안할 땐 미안했다고, 내가 실수할 땐 실수해서 미안해, 엄마도 노력해볼게, 아빠도 노력할게, 이렇게 수행하면서 수정, 보완하면서 사는 게 부모의 역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한 번의 실수에 너무나도 자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모가 부모 역할에 대해서 자책하면 부모 효능감이라는 게 떨어져요. 부모 효능감이라고 하는 건 내가 부모 역할을 꽤 잘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감정이거든요. 근데 내가 스스로 부모를 역할을 잘하고 있다라고 느끼는 부모들이 실제로 부모 역할 수행을 잘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뭐든지 자신감 있게 했을 때 그 역할을 잘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 번 실수하고 두 번 실수했다고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우리 평생 실수하면서 살아요. 근데 제일 나쁜 부모는 부모가 실수한 걸 뻔히 알면서도 자녀들한테 사과하지 않는 부모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일관성 있는 부모가 되는 건 되게 중요하고 그것이 바람직하지만 사실 모든 인간은 일관성 있게 자녀를 양육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한테 엄마 아빠가 실수한 거 미안하다 라고 얘기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녀에게 한 맺히게 만드는 부모는 되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우리 같이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부모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 가장 좋은 부모의 양육 태도는 바로 일관성 있는 부모. 하지만 우리 모두 일관성 있는 부모가 되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실수할 때도 실수해서 미안하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 아빠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것을 행동으로 보이시고 이 행동이 아이들 머릿속과 마음속에서 그래 우리 엄마 아빠는 나에게 정말 최선을 다해 주셨어 라는 인식만 만들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거 잊지 말자고요.
네, 그럼 여러분에게 드리는 오늘 세 번째 질문이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자녀에게 가장 좋은 부모는 어떤 부모일까요? 제가 이 질문을 부모 교육할 때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어떤 부모가 되고 싶으세요? 어떤 부모가 좋은 부모인 것 같으세요? 라고 이렇게 질문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 친구 같은 부모가 되고 싶대요. 아이 편이 돼주고 싶은 부모가 되고 싶대요. 맞아요. 저도 그래요. 친구 같은 부모가 되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아이에게 있어서 정말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고, 그래요, 여러분. 다 부모의 마음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다르게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 자녀에게 정말 좋은 부모라고 하는 건 자녀의 불안감을 증폭시키지 않는 부모인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요, 신생아 때 딱 태어나면서부터 느끼는 가장 핵심적인 감정이 뭔 줄 아세요, 여러분? 그건 바로 불안입니다. 아이들이 딱 엄마 뱃속에 나올 때 아이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맞아요. 울어요. 근데 왜 울까요? 막 고통 속에 나와서 울까요? 막 그 쬐끄만 자궁 10cm에서 막 그걸 뚫고 나와서 울까요? 아니요. 그 고통이 아니라 자기가 살던 환경에서 너무나도 다른 환경에 낳고 태어나다 보니까 그 감정, 불안하고 두려운 감정 때문에 아이들은 울어요. 아이들의 뱃속 환경이 여러분 어떻죠? 맞아요. 어두워요. 시끄러워요. 꽉 쪼여지고 있어요. 즉 사실은 아이는 평생 이 공간을 살았기 때문에 어두운 게, 시끄러운 게, 그리고 자기의 몸을 감싸고 있는 이 공간이 오히려 이 아이한테는 안정감을 주는 공간이죠. 그런데 뱃속에 나오면서 자기 팔다리가 다 움직여요. 그래서 자기 몸이 자유로워졌어요. 그리고 내 뱃속 환경보다 훨씬 더 밝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있었던 익숙한 환경에서 나오면서 익숙하지 않은 환경 속에서 놀라서 불안해서 아이들은 울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은 늘 이 불안을 갖고 있고 우리 모두 다 모든 인간은 사실은 이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는 인생의 과정이죠. 그래서 이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학교 가시고 좋은 데 취업하려고 하는 것도 사실은 나의 이 불안을 극복하기 위한 모든 인간의 노력 과정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사실은 모든 인간에게 이 불안이라는 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자녀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부모가 자녀에게 안정감을 줘야 되는 그 부모가 자녀에게 불안을 계속 야기시킨다면, 예를 들어 말 속에서 빨리 해, 급해, 그러면 안 되지 라고 해서 불안을 증폭시킨다면 너무너무 어렵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녀가 어렸을 때부터 믿고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이 환경은 누가 만들죠? 맞아요. 부모가 만들어요. 근데 그 안정한 환경을 만들어야 될 부모가 매일매일 싸워요. 매일매일 화내요. 매일매일 투닥거려요. 그래서 내가 늘 이 환경이 불안을 많이 만드는 환경이라면, 예를 들어서 부모님들이 매일매일 싸운다면, 엄마 아빠가 조급하고 맨날 불안해서 동종동종 거린다고 한다면 아이들은 그 모든 감정이 아이들한테 전달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가장 좋은 부모는 아이들에게 불안을 전염시키지 않는 부모입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너무 최소한 아이들 앞에서만큼은 막 동동동정 거리지 마세요. 막 급해서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부모들의 행동이 좀 편안하게 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한 부모님들 자녀 앞에서 싸우지 마세요. 자녀는 엄마 아빠밖에 믿을 게 없어요. 그런데 그 부모가 매일매일 싸우고 있다면 자녀는 믿고 의지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설사 당연히 안 싸울 수 없잖아요. 아이들 앞에서 부모들이 좀 투닥투닥 거리고 싸웠더라고 한다면 아이들이 이해하던 이해하지 않던 엄마 아빠가 이런 일로 조금 다퉜어. 너희들 앞에서 다퉈서 너무 미안해. 그런데 엄마 아빠 이야기를 잘 통해서 잘 풀었어. 앞으로는 그러지 않도록 노력할게 라고 끝맺음을 해주세요.
거예요. 그래야 자녀들도 싸워도 화해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또 교육적으로 알게 되거든요. 여러분, 오늘 영상을 찍으면서 저도 많이 고민했어요. 나도 부모로서 이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느냐? 부모의 궁극적인 목적, 자녀의 독립을 위해서 이 아이들 독립심을 유지시켜주면서 양육하고 있나? 두 번째는 일관성 있는 부모의 양육 태도를 갖고 있나? 세 번째, 자녀에게 불안을 주고 있지 않는 부모를 하고 있나? 사실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이 순간에도 저에게도 고민이고 저에게도 스스로 성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늘 성찰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성찰하는 부모는 절대로 자녀를 망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잘하고 있다고 스스로 믿으면서 같이 우리 부모 역할 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거 한 대목 혹시 한번 기록해 보실래요? 나의 자녀의 기억 속에 나는 어떤 부모로 기억으로 남고 싶은지 한번 작성해 보세요. 그 작성하신 그 답이 여러분 부모 역할의 핵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는 좋은 친구로 기억되고 싶다. 나는 자녀의 기억 속에서 평생 내 편이 되어주는 부모로 기억되고 싶다. 나는 따뜻한 부모로 기억되고 싶다. 나는 자녀에게 사랑을 듬뿍, 우리 부모는 나를 사랑을 많이 해줬던 부모로 기억되고 싶다. 정말 많은 걸 기록하실 텐데 그 기록이 여러분 부모 역할의 핵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모님, 부모 역할 하시는 거 어려우실 거예요. 하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고민하시는 부모님이라면 자녀의 인생을 망치지 않습니다. 힘내세요. 그리고 자신감 가지세요. 저도 여러분도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길에 한마루 관계연구소가 여러분들과 함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이 많은 부모님 여러분 댓글로 남겨주시기도 하시고 저희 연구소에 사연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성심성의껏 부모님 옆에서 힘이 되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번 영상이 좋았다 하시는 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아시죠? 한마루 관계연구소가 여러분의 삶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인사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할까요? 마지막 인사 기억하시나요? 관계 중심 같이 외쳐보며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중심